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증시가 지난주 쇼크를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를 급락시켰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미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도 미국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7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보면 전년 대비 2.9% 상승했거든요. 드디어 상승폭은 2%대로 내려왔고요. 이번 달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왔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기름값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3.2% 상승했는데요. 근원 물가 지수는 아직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달 발표할 때마다 0.1%씩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이번 달에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가 되었던 소매 판매가 깜짝 수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1%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지만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최근까지 주식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기 침체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는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25bp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75%인데 저도 9월과 11월 이렇게 두 번 인하하면서 올해는 금리를 50bp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 그동안의 하락분을 빠르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우존스가 3.5%, S&P 500 지수는 4.2%, 그리고 나스닥은 5.5% 상승하면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열심히 물을 탔던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원래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조금 덜어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평단가 조금 넘어서 덜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분배금을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에서 투자 중인 JPQ와 JPI도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지난 7월에 JPQ가 10%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7%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여하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24주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이상 플러스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혹시 또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매달 받는 배당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적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 코스피도 이번 주에 4.1% 상승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주변 국가들은 최근 하락을 거의 되돌렸는데 한국은 되돌리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게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는 2700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다시 2800을 도전하던 7월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를 했다고 보입니다. 저번 주에 2조 2천억 원을 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이번 주에 1조 8천억 원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덜어내었던 물량 전부를 다시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도 조금 더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주가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번 주에 당분간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도 마이너스 4.6%까지 손실을 줄였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5% 상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플러스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800주 중에 100주나 200주 정도는 덜어내면서 리스크를 해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IS의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 DN 오토모티브를 70주를 매도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는 타이밍에 수익을 확정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날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아서 화요일 아침에 시초가의 50주를 매수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맥쿼리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8월 26일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7일에는 신주인수권을 받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맥쿼리는 이번 주에 11,700원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ISA 계좌에서도 115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거든요.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11,700원 아래로 빠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하튼 웬만하면 권리락 전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진다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볼 생각이고요. 유상증자까지 받으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추다가 나중에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수량을 덜어낼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이번 주도 매일 자사주를 8,000주씩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10만 6천 주를 매입을 했던데 이제 다음 주면 자사주 매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주가 흐름이 어떨지 몰라서 120주 중에 70주를 이번 주에 덜어내었고요. 이제 50주를 남겨두었는데요. 그래도 DN 오토모티브가 9월 말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하고 또한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겨놓은 50주는 향후 주가 흐름을 조금 살피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기말 배당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친구가 작년에 투자를 했던 삼성화재인데 이번에는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를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기말 배당주 몇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스터디를 해보고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볼 텐데요. 월 배당하는 커버드콜 삼형제를 보면 타이거 텐텐은 이제 수익률이 15%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률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아직 1.5% 정도 손실 구간인데 900주까지는 채울 생각으로 평단가 아래에서 30주씩 4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하나금융지주 잘 가고 있고 K카도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도 수익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아프지만 그래도 저번 주 대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중순에 배당하는 종목들을 8월 12일에 보유를 했다면 8월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 텐텐은 8월 분배금이 97원이었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132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는 125원, 그리고 미국 500은 127원 지급하고요. 분배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에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JR리츠가 상반기 배당금을 공시를 했는데 예상대로 195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배당금은 10월 초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하반기 배당금까지는 현재 배당금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연말에 벨기에 자산 대출을 연장하면서 내년 배당금부터는 배당 컷이 나올 텐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연 배당금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가 요즘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JR리츠는 저번 주에 크게 하락한 다음에 이번 주에 진정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연말에 리파이낸싱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때까지 JR리츠의 주가 흐름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하튼 저도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3,600원대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요. 3,500원대로 주가가 또 빠진다면 200주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내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왔던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주에 밸류업 공시를 4분기에 하겠다고 예고를 해주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밸류업 발표가 늦은 편이고 또한 자사주 매입도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10월 말에 아마도 밸류업 공시를 같이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사주 매입을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여하튼 향후에도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수량을 더 늘려볼 생각이고 일단 현재 보유한 수량은 밸류업 공시를 볼 때까지는 기다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계속 덥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몸이 힘들어하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다음 주 주말 정도 되어야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다음 주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